경비를 쓰거나 거기서 관리를 하는 독일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카포입니다. 그래서 이 카포들에서 끊임없이 구타당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갖다가 당하면서, 그리고 시시각각 어떠냐면은 끊임없이 가스실로 보내줘야, 언제 어느 순간에 가스실로 들어갈 수가 알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무반이면은 그 막사들이 있으면 각 막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사면은 막사에다가 할당량이 항상 오늘은 몇 명 차출해라 가지고 가스실을 보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가스실에 의한 죽음이 아주 근거리 놓인 거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 안전에서의, 우리가 그 생명의 안전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한계 상황에 여기에서 놓여서 이런 고통들을 갖다가 이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살다 보면은 그 내무 생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중대 생활도 각 막사마다 각 막사마다 혹은 이제 그 수용소에마다 계속해가지고 수용소에 있는 각 중대들 거기 안에서 그 서로 자기들끼리 그 어떤 그 다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공간에 생활하다가 보니까 같은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모로 여하튼 욕구 1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욕구서부터 전부 다 완전히 원시 수준으로 돼버리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육신적인 갈없는 공포, 끊임없는 아픔, 끊임없는 걱정이 끊임없이 오게 됐다라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프리모 레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자살을 안 합니다. 그 내무 생활, 그러니까 그 수용소 생활, 수용소 생활할 때는 오히려 자살을 안 하고, 왜 자살을 안 하냐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자살에 대해서 하더라도 뭔가 정신적으로 정말 심사숙고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생명을 나는 버리겠다, 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그러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매우,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죠. 그런데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거냐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면은 새벽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는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배고픔을 여기서 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끊임없이 내가 구타를 안 당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위험한 작업장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그 카포라든가 혹은 거기에 있는 이제 취위대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아부를 하고 어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든 간에 깨주시려고 하는 명단에 내가 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항상 그런 생각이 꽉 하루 찾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자살할까 안 할까,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여유, 사치 될 정도로 생각할 시간을 안 주게 되는, 심사숙고한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만큼 정말 치열하고 그야말로 인간에 있어서의 극도의 극악한 그러한 심리, 육신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시시각각을 하루 꽉 찬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좀 덜 받을까 하는데 막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죽음이 많은데 눈앞인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 뭐 이렇게 자살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속에서 정말 이 신경과 육신에 있어서의 정말 이 고통들, 심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계속해서 맛보아야 되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양심의 가책에는 어떠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볼 때 이 그 당시에 강제 노동 수용소 2차 세계 대회에 유태인 혹은 거기에는 이제 러시아 군인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강제 수용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부적인 스트레스에 꽉 차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하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인간성을 노출했고, 사람들은 어떤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의식 속에서 살아갔는지, 그 문제를,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의 정말 양심의 이런 처절한 이 가책을 이 수치감 속에 의해서 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워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매우 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분은 레비 선생님하고, 또 우리들이 너무 잘 알지는 거는 강제 수용소에서 한 심리학자가 체험했다. 강제 수용소의 삶을 한 심리학자가 체험했다라는 그런 게도, 강제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서를 썼던 빅터 에밀 프랑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유명한 책들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하고, 그리고 몇 개 여러 곳에 있어서의 그 수용소 체험자들 분께서 직접 이제 수기 형식으로 이제 썼던 이제 저서들도 상당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봤을 때에 그 레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그 자책을 하게 되는지, 이 양심의 가치, 이 수치감, 왜 자신은 이런 가책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자신이 이렇게 가책하게 됐느냐라는 걸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그 나치에 대해서, 혹은 이제 그 카포에 대해서, 혹은 수용소 전반의 그런 체계에 대해서 자신은 왜 저항을 하지를 않았는가?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소극적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용감하게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탈출에 실패하거나 혹은 정말 저항을 한 거죠. 거기에서 막 그냥 그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을 하다가 바로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제 그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왜?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저 사람들처럼 나는 하지를 못했는가? 그런 게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갈 때 이제 그 호명들을 받아가지고 리스트가 이제 몇 명이 여기서 몇 명 오라고 그러면은 몇 명 보내라고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같이 한 군데에서 같이 고락을 같이 했었던 게 있어요. 같은 괴로움을 같이 나눴던 이런 사람들이 해서 동료죠. 동료들이 가스실로 호명이 돼가지고 붙잡혀 체포돼가지고 가는 순간에 그때마다 물론 자기는 여기에서 지금 가스실로 가지 않는다는 것에 의해 가지고 뭔가 안도의 숨도 쉬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오게 되는 그 어떤 자책감, 자신이 불려가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이 불려가는데 자신은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람이 나 대신 불려갔다 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자책감들을 느끼고 있어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 왜 저 사람들처럼 나는 저항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자책감이 이제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적 연대감을 보이는 데 있어서 이제 패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연대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감의 측면이라는 것은 같은 이제 그 동료들이죠. 같은 이제 그 동료 그 수감자들에 대해서의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주지를 못한다. 근데 그 동료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떠냐면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동료들은. 그러니까 그 동료들에 있어서 뭐 도움 받은 사람들은 그 동에 이제 그 고령자들 있잖아요. 고령자가 있으면 몸이 약하죠. 혹은 또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들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이라든가 그들이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을 때 그 하소연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이라든가 그런 거 한마디라도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갖다가 듣기 위해 했던 사람들,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따스한 말 한마디 지금 줄 수가 없고 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 왜? 그 당시에 그들의 말을 듣기에는 자기도 그들의 그 따스한 말을 자기가 주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감정적인 그런 심정적인 어떤 그 케어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 걸 똑같고 자기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희망 기운도 없었고 굳이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갖다 나도 지금 괴로운데 오히려 나도 지금 누군가 나를 갖다가 좀 정신적으로 케어를 해주거나 그걸 원하는데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주지를 자신이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깊은 의미에서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요청입니다. 타자는 같은 동력이 어떤 요청,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 그리고 그 도와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은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받는 건 자신이 아니라 그 요청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약자들, 그 동료들이 단순히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집요하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난 도와줄 의욕도 없고, 어떤 마음의 그 여유라든가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라는 깊은 어떤 그러한 것, 깊은 존재에 있어서의 자기의 어떤 그 부정성, 자기의 비인간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자책감을 느꼈고, 그리고 느꼈습니다. 근데 느꼈는지 그거를 뭐 누를 수도 꽉꽉, 그게 이제 양심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면 자꾸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칙에 의하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의 정신 자세의 그 원칙을 자기가 세웠는데, 어떤 정신 자세의 원칙을 세웠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내가 먼저이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은 다시 나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레비 선생님의 저서에서의 직접적인 자기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먼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았습니다. 깊은 여기에서 그 당시에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